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유능한 인재를 잘 받아들이고 미래 기술에 열심히 투자한 국가가 결국 패권을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공한 국가도 승리에 취해서 자만하고 이제 나태해져서 이런 인재나 미래 기술 투자에 소홀해지면은 결국 다른 경쟁자에게 따라잡히고 이제 몰락하게 되죠. 뭐 이집트나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역대 중국의 강력했던 왕조들 모두 똑같았고요.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모두 차례로 더 강력한 경쟁자에게 자리를 내줘야 했어요. 지금 패권국 그래서 미국이 되었죠. 이건 국가뿐만이 아니고 기업도 똑같은데요. 2010년이면 불과 15년 전이잖아요. 이 상위 기업 대부분 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필이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다른 기업에 투자했다면은 이제 망했겠죠. 저는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현재에 안주하거나 나태하지 않고요. 미래 성장이나 이 기술, 특히 혁신 이런 걸 위해서 얼마나 좀 투자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이제 R&D나 이제 캐펙스 같은 투자 금액을 좀 중요시 했거든요. 특히 이 중에서도 R&D는 새로운 제품이나 이 기술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이 연구 개발비예요. 그러니까 인건비죠. 미래에 대한 투자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속적인 R&D 투자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뭐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은 더 심한 게 시총 대부분이 기술주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AI가 미래 성장의 최대 화두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 R&D 투자는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요 기업들이 얼마나 미래 기술 혁신 성장에 투자하고 있는지 R&D나 캐펙스 등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분석해 볼 거예요. 일단 대충 기업 사이즈부터 볼 건데요. 엔비디아가 와 4조 달러 되면서 지금 1위가 됐고요. 그리고 애플이 좀 주춤하는 동안 아마존, 구글, 메타가 바짝 좀 추격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또한 TSMC를 따라잡으면서 상위권으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매출로만 보면은 이제 아마존이 넘사벽으로 1위긴 해요. 애플이랑 구글이 좀 비슷한 상황이고요. 의외로 TSMC랑 이 브로드컴은 매출이 꽤 적은 편이에요. 얘네 둘은 아마 이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작은 것 같아요. 오퍼레이션 마진, 영업이익 규모로만 보면은 애플이 1위죠. 근데 예전에는 진짜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한테 거의 따라잡혔어요. 아마 올해 말에는 역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엔비디아도 와 어느새 영업이익 규모로 4위고요. 그 뒤로 메타와 아마존이 바짝 추격하고 있죠. 테슬라는 이 매출도 그렇지만 이 영업이익으로 봐도 아직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알리바바랑 비교해도 영업이익이 3분의 1이거든요. 자, 가장 핵심이죠. 최근 1년 기준의 R&D 투자 금액. 아마존이 911억 달러로 압도적으로 1위죠. 근데 뭐 늘 아마존은 항상 이거 투자 1위였어요. 구글이랑 예전엔 비슷했는데 격차가 커지고 있고요. 지금 메타가 구글을 바짝 추격 중인데요. 곧 따라잡힐 것 같습니다.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총이나 기업 사이즈 대비해서는 R&D 투자 금액이 사실 그렇게 높진 않죠. 엔비디아도 뭐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게 너무 최근에 급격히 성장해서 아직은 낮은데요. 이 투자 금액의 성장률만큼은 가장 빠르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몇 년 지나면은 이제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로드컴, TSMC, 테슬라는 R&D 투자 금액이 늘어나곤 있는데 아직 다른 기업과 이런 절대적인 금액으로 비교하면은 좀 너무 적긴 하죠. 알리바바는 이제 이 2021년에 마윈이 퇴출당했거든요. 그 이후로 R&D 투자 계속 정체되고 하락 중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자, 회계 구성을 보면은 매출에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인데요. 여기서 이제 연구개발비 R&D를 빼고 이제 관리비를 빼면은 이게 영업이익이 돼요. 즉 만약 기업이 R&D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은 이 R&D 투자 금액은 100%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R&D 금액이 큰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기업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낮아지면은 PER 이제 배수가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도 높아 보여요. 근데 이 R&D 투자는 그냥 쓰고 사라지는 일회성 비용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에 대한 사실 투자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R&D 투자가 커서 영업이익이 낮아진 회사를 그냥 얘는 수익성이 나빠. 밸류에이션도 고평가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랑 R&D 투자를 합친 금액도 비교해 봤어요. 즉, 기업들이 R&D 투자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은 순수한 영업이익이 됐을 그 규모라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구글이랑 아마존이랑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비슷하죠. 즉, 이 네 기업은 서로 비슷한 돈을 벌었는데 아마존은 너무 R&D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작아졌고, 반면에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R&D 투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한 덕분에 영업이익 규모가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보정했을 때 PER도 다시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구글, 아마존, 메타가 확실히 PER이 낮죠. 특히 아마존은 지금 PER이 36배인데요. 이렇게 R&D 금액을 보정하고 나면은 14배로 확실히 낮아지죠. 알리바바는 뭐 보정하기 전에도 낮았으니까 제외하고, 엔비디아 브로드컴을 보면은 얘네는 이게 너무 단기간에 순이익이 급증했기 때문에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R&D 투자를 미처 좀 늘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앞으로 좀 늘어나겠죠. 자, 기업들 사이즈가 사실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절대적인 투자 금액으로 뭐 누가 잘하고 있니? 누가 열심히 하니?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보통은 이제 매출 대비해서 이 R&D 투자 금액을 몇 프로 하냐 이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매출 대비 퍼센트를 보면은 메타가 매출의 27%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 중이고요. 브로드컴도 만만치 않죠, 이걸로 보면. 그리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보입니다. 반면에 매출 대비로 봐도 TSMC랑 뭐 애플이랑 알리바바, 테슬라는 R&D 투자에 뭐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은 거예요. 시총 대비 R&D 금액도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 사이즈 대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나. 그러니까 아마존, 알리바바, 메타, 구글 역시 이런 기업들이 시총 대비 좀 미래에 많이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기업이 미래에 투자하는 항목에는 이제 R&D도 있지만 캐펙스라는 것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현금 흐름표에서 캐시프로 인베스팅 액티비티라고 이제 실제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돈을 쓴 그 투자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캐펙스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자산을 사고 파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유능한 연구원을 뽑았어요. 그 연구원의 인건비는 이제 R&D에 해당되고요.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GPU를 사거나 좀 유망한 기술을 가진 벤처 기업을 이제 M&A 한다. 여기에 돈을 쓴 거는 이 캐시프로 인베스팅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금액도 제가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역시 이것도 아마존이 1위입니다. 압도적이죠. 근데 이런 투자는 아마존이 1위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AWS 데이터 센터를 엄청 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아마존은 물류 시스템 인프라도 이제 엄청 늘려야 돼요. 로봇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캐펙스 인베스트 투자는 원래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는 클라우드 기업이나 혹은 TSMC 같은 파운드리 기업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다 상위에 있죠. 근데 메타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안 하고 제조회사도 아닌데 이게 2위라는 게 좀 신기하죠. 제가 제이미나이에 한 물어봤는데 데이터 센터 자체 그 센터를 엄청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칩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 저는 메타가 언젠가는 이제 전체는 아니고 한 AI 서비스에 특화된 좀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뛰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돈 쓰는 거 보니까 빅3까지는 못 들어도 한 빅4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TSMC는 확실히 제조회사라 그런지 R&D보다는 이제 인베스트, 캐펙스 투자 비중이 높고요. 5위죠. 반면 애플이랑 브로드컴은 이 투자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요. 얘는 새로 투자한 돈보다 쓴 돈보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돈을 팔아서 번 돈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특히 애플은 거의 10년째 캐펙스 투자 금액이 지지부진하고요. 자산을 팔고 있죠.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자사주 매입이나 좀 배당에 쓸 돈을 확보하기 위함 같은데요. 말 나온 김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같이 이런 주주 환원에 쓴 금액도 비교해 볼게요. 이 환원율은 뭐냐면은 이 기업의 영업이익 대비해서 얼마나 주주 환원을 해줬는지. 그러니까 애플은 영업이익의 90%가 넘는 돈을 이제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코카콜라 같은 소비재처럼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업종이면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애플은 기술주잖아요. 이런 AI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투자보다 주주 환원의 돈을 지금 거의 3배 더 쓴 거거든요. 이게 거의 10년 됐어요.
근데도 계속 실적이 성장하는 애플이 진짜 대단한 거긴 한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알리바바는 한때 중국 R&D 투자 1위 기업이었는데 지금 영업이익의 거의 80%를 주주 환원해주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안 올랐죠. 물론 뭐 마윈이 좀 돌아왔으니까 뭐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게 참 기업이 많이 변한 거예요. 구글도 한때 별명이 이제 공대생의 놀이터였어요. 그러니까 야, 돈 되든 안 되든 그냥 막 맘대로 개발해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61%를 주주 환원에 쓰고 있죠. 그러니까 수익성이랑 주주를 중요시하는 회사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메타도 창업자가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엄청 열심히 하는 기업이었는데 뭐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주주 환원도 굉장히 늘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반면에 아마존이랑 테슬라는 주주 환원이 1도 없습니다. 테슬라는 아직 돈을 잘 벌고 있진 않으니까 이해 가는데 이제 아마존은 아까 봤다시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구글이랑 거의 비슷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아직도 R&D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요. 그리고 번 돈도 주주 환원 1도 없이 다 미래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아마존은 창업자의 이 플라이휠 전략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애초부터 이익을 낼 생각이 없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다 그냥 고객 경험에 재투자해서 이제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그렇게 트래픽 고객이 늘어나면은 좋은 판매자도 따라오고 그럼 또 서비스가 좋아지면 고객에게 재투자하고 이제 무한 반복이죠. 무한 성장하는. 그죠? 회사는 이익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 이게 플라이휠 전략인데 이게 2021년에 이제 제프 베조스 창업자가 은퇴했고요. 앤디 제시가 CEO가 됐는데요. 조금 변화는 생긴 것 같아요. 제프 베조스는 성장에 진짜 미친 인간이었죠. 성장에 미치고 100% 투자해서 계속 무한 성장. 근데 앤디 제시는 이제 창업자가 아니라 그런지 투자 물론 중요한데 좀 적당히 하자. 그리고 이제 회사 수익성도 좀 챙기자. 실제로 2022년, 2003년 보면은 이제 R&D 투자가 약간 정체되고 있죠. 둔화 중이고 반면에 영업이익은 이때부터 엄청 증가하고 있거든요. 23년에 176%, 작년엔 86% 증가했어요. 아마 점점 R&D는 좀 줄이면서 좀 주주 환원도 조금씩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투자 재원인데요. 제 현금 보유량이에요. 현금 플러스 단기 채권인데 아마존이 현금 보유도 1위예요. 구글이나 메타 같은 미래 투자를 많이 하는데도 현금이 많죠. 이게 아마 주주 환원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특이한 거는 알리바바도 현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 엔비디아랑 시총은 지금 거의 20배 차이 나는데 현금은 더 많죠. 그래서 알리바바가 향후 3년간 AI에 이제 56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유 현금이 지금 639억 달러니까 이게 뭐 현실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자, 결론적으로 미래에 가장 열심히 AI, 신기술, 성장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압도적으로 1위는 이제 아마존이죠. 그리고 메타랑 구글도 열심히 투자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간에서 좀 밸런스를 좀 잘 맞추는 모양이고요. 애플은 이제 주주 환원보다는 투자보다는 주주 환원에 완전히 집중하는 좀 기울어진 모양입니다.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은 지금 당장은 크지 않지만 이제 매출 대비로 보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기업들이죠. TSMC는 이제 다른 기업과 달리 유일하게 제조업기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걸 비교하기는 쉽지 않고 테슬라도 아직까지는 다른 빅테크들과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알리바바는 여러모로 저평가인 건 맞는데 투자를 이렇게 게을리하면은 장기적인 미래는 좀 더 어둡겠죠. 물론 뭐 앞으로 투자 늘린다고 하니까 더 지켜봐야긴 해요. 자, 이렇게 미래에 대한 투자 금액만으로 투자를 판단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사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별로 하지 않아도 워낙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서 그냥 미래의 성장과 수익성을 내가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좋긴 하죠. 그래서 애플이 참 대단한 거는 진짜 이 브랜드 파워가 강력하잖아요. 그리고 소비자 충성도도 높고 이 플랫폼 자체가 워낙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를 사실 이렇게 게을리 했는데 10년 넘게 그래도 계속 성장하고 물론 성장률 줄었지만 이 수익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거긴 해요. 뭐 그래서 버핏이 투자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좀 미래에 투자하는 회사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뭐 얘네 셋이 잘하고 있고 얘네 셋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미래에 미친 투자하지 않으면은 생존이 위태롭기 때문에 더 열심히 투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제가 작년 초에도 비슷한 글을 썼는데
이게 2020년부터 24년까지 보면은 애플은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좀 게을리하고 이제 주주 환원을 택했고요. 구글이랑 아마존은 열심히 미래에 투자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애플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R&D 투자나 뭐 캐펙스 투자나 이 투자가 당장 성장이나 수익으로 리턴되진 않아요. 이거는 진짜 꾸준히 해야 되고 이런 게 성과를 보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2024년 1월부터 또 지금까지로 보면은 아마존이 더 수익률이 좋긴 해요. 이게 애플이 투자를 게을리한 대가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걸까요? 뭐 알 수는 없죠. 어쨌든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장기로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R&D나 캐펙스 투자 등 미래 성장 그리고 신기술 그리고 미래 혁신 이런 걸 가장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이제 아마존 그리고 메타, 구글 세 기업의 개별 주식으로 투자 중이고요. 이 중에서도 투자 금액이 가장 큰 아마존 비중이 높아요. 이 세 기업은 세계 최고의 플랫폼 기업이기도 한데요. 여기 쓰는 돈이 다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AI랑 로봇이랑 반도체 칩 이런 거에 다 가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지만 전 장기적으로는 이런 투자 노력들이 꽃을 피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운칠기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미래 투자를 진짜 못 빠지게 열심히 했는데 재수가 없게도 모든 투자가 다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별로 열심히 투자한 것도 없는데 그냥 우연히 하나가 대박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 뭐 흥망성쇠를 보면은 결국 운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미래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잖아요. 제 생각이 이 전략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 주식 비중은 저는 30% 이내로 가져가는 걸로. 어떻게 보면 기승전 ETF 투자로 끝나는 놀라운 결말이기도 하죠. 제가 서울시에서 상담하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10명씩 딱지어서 그룹 상담도 같이 하거든요. 투자 관련해서. 근데 제가 개별 주식 하는 청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놀라운 게 이 재무제표 보고 투자하는 청년들이 없어요. 뭐 R&D나 이런 캐펙스나 이게 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주식에 투자하면요. 당연히 전 재무제표 어느 정도는 봐야 되고 특히 R&D나 캐펙스 투자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추이 정도는 확인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CEO가 장밋빛 미래를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잘 될 거라고. 근데 실제로는 돈 쓰는 것도 없어요. 진짜 말만 번드르게 하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반면에 또 미래의 성장, 이런 기술 혁신을 위해서 실제로 R&D나 캐펙스에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꼭 기업뿐 아니고 사람도 똑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 사람도 보면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막 포장하면서 얘기하고 그쵸? 뭐 대단한 것처럼 막 하는데 실상 이 사람의 내실은 너무 부실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사람보다 기업이 판단하기 더 쉬워요. 사람은 이 사람이 노력하는 거나 이 투자하는 걸 내가 알기 힘들잖아요. 근데 기업은 재무제표가 만인에게 공개돼 있죠. 그쵸?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 자, 세 줄 요약. 가장 열심히 미래 AI, 데이터 센터, 로봇, 반도체 등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 1위는 이제 아마존, 2위는 메타와 구글. 두 번째, 미래에 대한 투자 물론 중요하고 저도 되게 중요시 보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비즈니스 모델이죠. 이게 짱입니다. 세 번째, 자, 투자에서는 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 이제 이런 투자 철학이나 이제 전략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ETF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